2000년 6월 15일은 전쟁 후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날입니다. 바로 어제 일 같은데 벌써 21년이 흘렀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던 6월 13일. 저는 지금은 사라진 을지로 사가의 알래스카 순댓집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 주인 할머니가 하시는 곳이었는데 날이어서인지 실향민들이 엄청나게 몰렸죠. 어느 할머니는 지금껏 못한 얘기를 꺼낸다 하시며 당신의 아버지가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을 중매서 썼노라 감회에 적기도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머물던 기간 미어 터지던 곳은 또 있었습니다. 각지의 냉면집이었죠. 이제는 세월이 가며 자연스레 사라진 풍경이지만 그 집만 해도 유명한 냉면집에 가면 머리 허연 실향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냉면집 몇 곳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젠가 평안도 출신 류영희 교수님이 같은 고향 출신들에게 보내는 형식의 글에서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냉면을 시켰을 때 종업원이 물냉면이냐 무슨 냉면이냐 물으면 냉면하면 평양냉면이지 거기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라고 화를 낼 만큼 저는 고향을 그리고 그 문물에 긍지를 갖는 사람이로시다. 경남 진주의 진주냉면을 제외한다면 냉면의 본고장은 역시 평안도겠죠. 함흥냉면의 경우는 본디 함경도 지역에서는 그저 국수 또는 회국수로 불리는 음식입니다. 휴전 이후 피난 나온 함경도 사람들이 만들어 파는 걸 보고 이건 함흥식 냉면이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통용된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류영희 교수의 짜증은 그런 열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남쪽 사람들이 냉면을 먹게 된 것도 일찍 개화되고 이제 밝았던 평안도 출신 부자들이 남쪽에 자리 잡으면서 특히 해방 이후 공산화 과정에서 많이들 내려오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경북 풍기에도 꽤 유명한 냉면집이 있습니다. 평안도와도 엄청나게 먼 소백산맥 자락에 웬 평양냉면집이 버티고 있을까요? 풍기는 한때 작은 서울 또는 작은 평안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타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중에서도 평안도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는 거겠죠. 조선 중기 이후 참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예언서 정감록에 따르면 임진강 이북은 오랑캐 땅이 될 것이라 했고 풍기는 전람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 즉 10곳의 길한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랑캐 땅이 된다는 북쪽 사람들 가운데 보따리 싸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분단 이후 이미 평안도 사람들이 기반을 잡고 있던 풍기에 같은 고향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렇게 풍기에 온 평안도 사람들이 일으킨 산업이 풍기 인견으로 유명한 직물 산업입니다. 일제는 평안도의 명주, 즉 비단 직조 공장을 많이 세웠는데 여기서 기술을 배운 평안도 사람들이 풍기에 내려와서 같은 산업을 일으켰던 거죠. 그들은 고향 음식을 그리워했고 그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냉면집들이 잇따라 섰던 겁니다. 그게 풍기에 남아있는 냉면집들의 역사입니다. 이렇듯 냉면은 우리나라 현대사와 피부에 와닿게 연결된 음식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냉면 마니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집이 냉면을 제일 잘하는가 하는 논쟁이 곧잘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논쟁이죠. 자기 입에 맞는 집이 제일 잘하는 집입니다. 제 단골집은 마포에 있는 한 냉면집입니다. 가끔 입맛이 당길 때에는 일행이 없더라도 후룩 냉면 들이키고 오곤 하죠.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낯이 그리 생경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 집에서 자주 마주친 단골 손님이었죠. 헌데 여느 때처럼 냉면가락을 젓가락에 수북히 얹어 허겁지겁 드시는 게 아니라 마치 체한 사람처럼 깨작깨작 냉면을 뒤척이고만 계시더군요. 지금은 돌아가신 주인장 할아버지도 좀 이상했는지 왜 맛이 별로입니까? 를 누차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 손님 눈에 갑자기 뭔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줄기의 눈물이 냉면 사발로 떨어졌죠. 주인장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재 뭔 일 있습니까? 이번에 중국 갔다 왔댔소. 할아버진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평안북도 만포라든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에 왔다 온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큰 마음 먹고 마련해준 돈으로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고향 땅 가족의 소식을 알게 됐고 중국의 단동시에서 압록강을 몰래 건너온 형제들과 만났다죠.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만나지 않아야 했소. 만나지 않아야 했어. 당신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는 막내 동생의 형편에 가슴이 아파서인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고향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모를 일입니다만 그는 압록강 행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담을 끝낸 할아버지는 갑자기 깨작깨작 젓가락질을 멈추고 본연의 모습대로 냉면을 입에 퍼 넣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냉면을 입에 털어놓고 우걱우걱 씹어댔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몇 번의 주걱거림으로 망울 속에 가두고 할아버지는 냉면을 비워갔지요. 그리고 남기신 말씀 하나. 내 고향이래 인차 이 냉면 속에만 있어. 20년 전만 해도 흔히 배웠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백발의 실향민들은 냉면에 대해 여쭤보면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한다고 했죠. 남쪽 지방과 달리 유달리 국물이 많게 담근 김치가 솔솔 익어갈 무렵 그 국물에 메밀면을 말아 방구들은 뜨뜻하게 허리 위로 덜덜 떨면서 먹던 겨울 냉면의 추억이 혀끝에 맴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냉면에 가위를 대는 건 가당찬 일이라 했고 소주 한잔하고 면을 먹고 육수를 들이킬 때 제맛을 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거의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제 앞에서 냉면 먹으며 우시던 할아버지도 그 옆에서 위로하던 냉면집 주인장도 거친 피난살이 속에서 냉면 삶아 고향에만 내던 이북 사람들과 그 맛으로 고향을 찾던 손님들도 모두 말입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끝내 그분들을 고향으로 인도하지 못한 우리 역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